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소모병원 신장내과에 있는 정병아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을 저희 강당에 모시고 저희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 질문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런 기회를 못 갖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혈액형 부족함 신장 이식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콩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고요. 신장은 이제 한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이고, 영어로는 키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아랫배가 아프시면 콩팥이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콩팥은 이제 등 쪽 갈비뼈 아래 한 쌍이 위치하고 있고, 크기는 강낭콩 모양의 한 성인 주먹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콩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들을 저희가 CT로 찍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혈관을 통해서 콩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심장이 한번 펌프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이제 심박출량이라고 그러죠. 그 혈액의 20%가 저 불과 이제 주먹 크기만한 두 개의 콩팥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몸의 전체 크기에 비교해서 콩팥은 굉장히 작은데도 한 번 이 심장이 일을 할 때 20%가 콩팥으로 간다는 것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CT 사진인데요. 아주 정상적인 이제 콩팥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환자분의 CT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쪽에 등이고요. 등 양옆으로 콩팥이 보이고 아래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이제 늑골 바로 밑에 등 쪽에 위치한다는 것이고, 보시면 피부에서부터 마른 사람들은 대략 한 3cm 정도, 좀 이렇게 체구가 있고 뚱뚱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6에서 7cm 피부로부터 그 아래에 콩팥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배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그러면은 음식물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 노폐물들을 배설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이 콩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배설 기능 말고도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전해질이라든지 산염기, 몸은 중성이어야 되는데 산성이나 염구를 쉬쉬면 안 되겠죠. 그것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뼈 그 미네랄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필연적으로 뼈가 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적혈구 생성, 피를 직접 콩팥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게끔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팥 질환이 심하게 이제 있는 분들은 빈혈이 생겨서 저희가 이 조율 주사라는 것을 외부에서 이 약제를 드리게 되는데, 즉 콩팥이 하는 역할은 배설 기능뿐 아니고 혈압 조절, 빈혈 예방, 뼈 미네랄 조절 기능 같은 우리 몸이 항상 똑같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장기가 바로 콩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콩팥의 기능을 우리가 단계로 나누는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외래 오실 때마다 크레아틴 수치라는 것을 재게 되죠. 이 크레아틴 수치를 재고 이 크레아틴 수치와 그리고 이 사람의 성별과 그 사람의 나이를 특수한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제 사구체 여과율이 몇이에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 콩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의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콩팥 기능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했을 때 이게 15 이하가 됐을 때 혹은 뭐 꼭 15 이하가 되더라도 반드시 투석이 필요한 건 아니죠. 좀 더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15 이하가 되거나 투석이 필요한 상황 우리가 5단계 만성 콩팥병 혹은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투석이나 이식과 같이 콩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대체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만성 이 콩팥병 5단계 혹은 말기 신부전, 이것은 콩팥의 기능이 정상의 15% 이하로 감소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까 제가 콩팥이 하는 역할은 배설 기능뿐 아니고 칼슘 인대사, 혈압 조절, 산염기 조절, 조율 기능,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모두 다 손상되는 게 바로 말기 신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중한 상황에 이제 도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설 기능이 저하가 됨으로써 요독증이라고 그래서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고 구토가 나고 몸이 아주 그냥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뿐 아니고 직접적으로 증상을 느끼진 않더라도 혈관이 석회화가 되는,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골유형성증과 같은 그런 질환이 발생하고요.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몸이 산성화가 돼버려서 아주 그냥 그 다른 장기들이 또 손상되는 그런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한 빈혈이 생겨서 역시 이 혈액의 공급을 받는 다른 장기들의 기능 부전을 또 2차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신대체요법,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적용되지 않을 때는 심지어는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 신부전에서 콩팥의 변화가 어떠냐? 물론 저희가 혈액 검사로서 크레아틴 수치가 상승이 되고 사구체 혈관이 감소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왼쪽 사진은 정상적인 사람의 콩팥 사진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본래는 정상적으로 성인의 주먹 크기 이상 돼야 되는 그런 콩팥이 거의 호두알 크기만으로 감소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만 봐도 벌써 이분은 콩팥이 정말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기 신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단순히 콩팥 기능이 저하가 돼서 뭐 사구체혈 감소가 되고 투석이 필요하고, 이게 왜 심각하냐? 고혈압과 빈혈, 혈관 석회화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정상인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증가가 된다는 면에서 이 질환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의 현황은 어떠냐? 사회가 서구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습관이죠.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제 3만 명이 채 안 되던 이런 환자분들이 2020년 통계에서는 14만 5천 명을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숫자는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 등록 사업을 통해서 등록된 환자 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적으로는 3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성 콩팥병이 1단계부터 진행을 해서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게 되고요.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결국에는 투석이나 이식과 같이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 투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투석 방법에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이 있는데요. 이제 혈액 투석은 이제 방금 전에 강의하신 이제 박순재 교수님과 같은 이제 외과, 이제 이식외과 교수님을 통해서 이 동정맥류라는,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혈관과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켜서 인위적으로 혈량이 많아지게 하는 혈관을 만들어서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 투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혈액을 인위적으로 투석기를 통해서 밖으로 빼서요, 그 혈액 안에 존재하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다시 혈액을 체내로 주입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텐데, 이것은 일주일에 3회,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통상적으로 4시간씩 하는 게 일반적인 혈액 투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복막 투석인데요. 이 복막 투석은 우리 몸 안에, 복강 안에 존재하는 복막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이제 사진에 그런 복막 투석 도관을 복강 안에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 붉은색 원으로 된 부분이 이 우리 복강 안에 들어갈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복막 투석액을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복막 투석 도관을 통해서 복강 안에 삽입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은 투석액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투석액 안에 있는 담과 같은 것들이 몸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투석이 되고 이것을 하루에 4차례, 평균적으로 4차례 이렇게 교환해 주는 이런 방법이 이 복막 투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투석 치료와 병행되는 약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이 콩팥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이 콩팥은 배설뿐 아니고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조절 역할을 모두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투석은 배설 기능밖에는 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은 영양관리, 골이영양증, 빈혈, 고혈압 약제 모든 약제들을 병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제 그렇지만 죄송스럽게도 이런 약이 필요하니까 드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죄송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투석과 함께 이런 약제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조절 기능을 같이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조물주가 만든 콩팥이 하는 역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 이식을 말씀드릴게요. 신장 이식은 좀 전에 박순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정상인 혹은 뇌사 환자의 신장 중 하나를 이제 이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장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투석은 아무래도 혈액 투석 같은 경우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이상, 복막 투석은 스스로 하루에 4회씩 투석을 교환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콩팥이 하는 역할이 배설, 칼슘 인대사, 혈압 조절, 산염기 조절, 조혈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식받은 콩팥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 말기 신장질환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치료라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식을 받는 것이 투석을 하시는 것보다 왜 좋냐? 그냥 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분의 예후가 투석 치료를 계속해서 받은 환자분보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장 이식을 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 이식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만능적인 치료는 아니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신장 이식을 받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만 다른 사람의 콩팥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거부 반응을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면역 억제제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건 필요악입니다. 드실 수밖에 없지만 이게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약이고 드시면서 기회감염, 즉 일반 사람들은 잘 오지 않지만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기회감염이라는 걸 올 수도 있고 심혈관 합병증이나 이제 악성 종양과 같은 것들의 부작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식받은 콩팥의 수명이 영구적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아까 우리 병원 평균적으로 15년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이식을 받고 나서 이 수명이 제한이 있다는 것도 하나 단점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신장 이식은 뇌사 이식이건 생체 이식이건 적합한 공여자가 있어야지만이 신장 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은 주로 이제 가족분들한테서 이식을 받는 생체 신장 이식과 뇌사 신장 이식이 있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뇌사 이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석을 시작하시고 등록을 하시게 되죠. 이제 등록을 하고 나서 결국 대기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 있는 창을 잠깐 이제 보는데 이제 대기 기간이 오래됐는데 언제 될까요?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 강의 처음에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 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 이식으로 연결되는 뇌사자의 수는 그만큼 빠르게 증가가 못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사 이식을 대기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19년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한 2,100일 정도 되고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2020년 통계가 나올 텐데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자 수는 말씀드렸지만은 2009년에 9,622명에서 2019년에 25,000명, 아마 21년에는 이제 3만 명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뇌사자 신장이식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이제 생체 신장이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체 신장 공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교환 이식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혈액형 부족합 신장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 때 나에게 공여를 해줄 수 있는 가족분이 나하고 혈액형이 맞지 않는 사람밖에 없을 때 다른 가족 간에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을 맞추는 거죠. 근데 혈액형 부족합 신장 이식이 아주 활성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위험군 환자 이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몸 안에 이식을 방해하는 항체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와 치료법을 동원을 해서 이식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인데 아마도 다음에 요 프로그램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혈액형 부족합 신장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부족합 신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혈액형이 서로 부적합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불일치하고는 약간 다른 게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보시면은 O형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본인의 혈액을 수혈해 줄 수가 있죠. 헌혈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O형에서 A형이나 B형이나 AB형으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혈액형 불일치지만 부적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형, B형, O형 모든 사람들이 AB형인 분들은 정말 운이 좋게도 어떤 혈액형의 사람한테든 혈액이든 수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일치는 부적합은 아니고요. 위에 보여드린 대로 A형에서 B형 혹은 B형에서 A형, AB형에서 A형, B형 혹은 O형으로 이제 공여를 할 때 우리가 혈액형 부족합 신장 이식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는 혈액형 불일치와 혈액형 부족합 이식이 그냥 통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혈액형 A인 분들은 몸 안에 있는 적혈구 표면에 A형 항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에는 B형 항원에 대해 항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B형인 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항B형 항체가 그 혈액을 공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혈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요. B형인 사람은 마찬가지죠.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B형인 경우에는 적혈구에 B형 항원이 있고 A형 항체를 갖고 있고요. 요거는 그림이 약간 제가 죄송하게 잘못됐는데 혈액형 O형인 경우에는 적혈구에 항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항 A, 항 B 항체를 모두 갖고 있고요. 반대로 AB형이신 경우에는 항체가 없고 A형, B형 항원만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뒤에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혈을 받건 이식을 받건 요것이 가능하려면은 항체가 없을수록 좋은 거죠. 항체가 없으면은 수혈을 받을 때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항체의 양이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혈액형이 서로 부적합한 관계에서는 이식을 하면 안 되냐? 혈액형이 서로 부적합하면은 수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콩팥도 공여를 받으면 안 되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그 A형, B형 그 항원이 그 사람의 혈액형과 똑같이 일치해서 요 콩팥을 구성하는 혈관 내피세포와 세뇨관 상피세포에도 그대로 표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이 서로 부적합한 관계에서 콩팥을 이식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요 항 AB 항체가 이식받은 콩팥을 공격을 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항체가 매개하는 항체에 의한 급성 거부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래는 혈액형의 부적합 관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다른 얘기를 할게요. 혈액형을 볼 때 우리가 ABO만 보는 게 아니고 RH도 같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 표현할 때 A 플러스 혹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RH 혈액형에 대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RH 혈액형이 서로 부적합한 경우, 예를 들면은 양성인 사람에게 RH 음성인 사람이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좀 혈액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RH 항원은 AB형 항원과 달리 콩팥 세포에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장 이식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냥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부적과 신장 이식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콩팥에도 혈액형에 관련된 항원이 표현이 돼 있어서 이식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1955년에는 혈액형이 맞지 않은 사람과는 이식을 했다가 그냥 일주일 이내 기능을 소실한 일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전하면서 이런 혈액형이 맞지 않는 사람 간에는 이식을 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아까 말씀드린 혈액형과 연관된 항ABO 항체를 감소를 시키거나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80년대 중반에 밝혀져서 이때 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했고, 이때 이식받은 분들의 이식 이후에 1년 이상 이식받은 콩팥이 이제 생존할 그런 확률을 한 80%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혈액형 부족과 신장 이식이 진행이 됐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뭐 그 의학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도 들으면은 알만한 그런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이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많은 활발하게 혈액형 부족합 이식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혈액형 부적합 이식은 우리나라는 2007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2009년 5월에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처음으로 시행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이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도 많지가 않고 건수 자체가 많지가 않았는데, 2019년 통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440명의 분들이 혈액형 부족합 신장 이식을 시행을 받았고, 이것은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생체 신장 이식의 30%를 차지하고, 우리 병원에서 시행되는 생체 신장 이식에서도 대략 한 35%에서 40%까지 이 혈액형 부족합 신장 이식으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이 생체 신장 이식의 건수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가 2010년, 11년, 12년 갑작스럽게 급격히 증가가 된 것을 이 통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고요. 딱 보시면은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 늘어나는 그 수만큼 우리나라 전체 생체 이식이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나에게 혈액형이 일치하는 그런 공여자가 가족 간에 없어서 이식을 못하던 분들이 드디어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이 통계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신장 이식의 증가를 이끌었다.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고 또 형제가 많지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족 간의 이식을 받을 때 이제 형제분한테 받는 일도 많고 이제 그랬었는데, 현재 부부 이식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형제는 사실 여러분이 쓸 수 있지만은 부부는 한 분이잖아요, 배우자는. 그래서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그 전까지 이식을 못했다가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부부 이식이 증가가 되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생체 이식 안에서 부부 이식의 비율보다 혈액형 부적합 이식에서의 부부 이식의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더 높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별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분도 이제 O형 이제 그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O형인 분들은 안타깝게도 O형인 분들한테는 이식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뇌사자 이식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AB형인 분들은 모든 혈액형에서 받을 수 있고, 그거는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대기 기간을 평균적으로 2019년 기준에서 2000일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AB형인 분들이 가장 빨라서 1800일 정도, 그리고 O형인 분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오랜 기간 대기를 하셔야 돼서 평균적으로 2400일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O형이신 분들이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시면은 전체 혈액형 부적합 이식의 40% 정도는 혈액형이 O형이신 경우를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공효장기가 부족하고 그 전까지는 공효 예정자의 3분의 1가량이 혈액형이 맞지가 않아서 이식을 그전에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신장 이식에 가능해지면서 정확히 30%가 그 전보다 이식이 증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일반적인 혈액형이 맞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았을 때보다 이식하고 나서 예후가 현저하게 안 좋고 너무나 예후가 안 좋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권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통계에서 저희 병원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혈액형 적합 이식과 비교해서 이식 이후에 이식 신장의 장기 생존율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런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의 성적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대략 한 15년 정도 먼저 일본에서 활발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초반에는 이제 아직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되다 보니까 그냥 뭐 신장 이식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점점 성적이 좋아져서 이제는 2000년대 이후에는 5년 이상 이식받은 콩팥이 기능할 확률이 90% 이상으로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에 보고를 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적, 우리나라 전체 성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생체 공유자 이식, 그리고 혈액형 적합 이식, 그리고 혈액형 부적합 이식 세 군을 비교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군 간에 왼쪽은 뭐냐면은 이제 100%가 이식받은 콩팥이 생존할 그런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3년째까지 비교해 봤을 때 세 군 간에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전체 통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혈액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을 때 생존율이 이제 좋아진 것을 제가 재작년에 이제 중앙일보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오셔서 또 혈액형 부족과 신장 이식을 받고 현재 외래에서 이제 건강하게 이제 지내시는 모습 보면은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콩팥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이 적혈과 마찬가지로 ABO 항원이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항 AB 항체가 이곳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즉 혈액형이 다른 사람 간에 수혈을 하게 되면은 그 적혈구가 공격당해서 망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식받은 콩팥이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지는 요 항체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면은 결국에 이식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에서 효과적으로 요 항체를 제거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 원리는 어떻게 되냐? 크게 두 가지 치료를 합니다. 혈장 반출술이라는 치료를 하고요. 두 번째는 리투시맵이라는 어떤 특수한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물론 이거 외에도 경정맥 면역 글로불린도 사용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근간이 되는 것은 요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가장 위에 이식받은 콩팥 세포가 있고 ABO 항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항 AB 항체가 요 항원을 타겟으로 해서 세포를 공격해서 망가뜨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면역 세포, 면역 림프 중에서도 주로 B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세포가 막 활성화가 돼서 이 항체를 생산하면은 이 항체가 이식받은 콩팥의 항원을 공격해서 콩팥을 망가뜨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혈장 반출술과 항체 주사, 이 두 가지 치료를 갖고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 혈액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장 반출술이라는 치료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항체를 없애더라도 결국에는 세포가 존재하면 계속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를 리투치맵이라는 특수한 항체 주사를 이용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항 AB 항체를 제거를 해서 혈액형 부족과 신장 이식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장 반출술은 체내의 혈장을 기계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 항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 안에서도 주로 혈장이라는 부위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 몸의 혈액을 기계적으로 밖으로 빼고요. 밖으로 빼고 이 기계가 특수하게 혈장과 혈구 부분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혈장을 제거를 하면은 그 안에 존재하는 항체가 같이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제거된 혈장 대신에 알부민이나 신선 동결 혈장과 같은 그런 물질로 대체를 해서 다시 우리 몸에 놓아주는 이런 치료를 반복해서 시행을 해서 우리 몸의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가 바로 이 혈장 반출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리투시맵이라는 약제인데 요거는 사실은 항암제로 처음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B세포라는 특정한 세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B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림프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림프종의 치료제로서 개발된 약제인데 현재는 우리가 이 이식 영역으로 이 약제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이 B세포만 딱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특수한 약제가 바로 이 리투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전에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투시맵을 먼저 투여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혈장 반출술을 반복적으로 주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시행을 하게 되고 이미 혈액투성을 받고 있는 분들은 혈액투성 날짜하고는 피해서 서로 번갈아서 이렇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 AB 항체를 저희가 혈액으로 측정을 계속해서 해서 안전한 범주까지 감소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식을 시행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항체 역가가 몇 정도면 몇 번을 시행하면 되겠다. 그런 데이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딱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혈장 반출의 횟수를 정하고 그리고 이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뭐 큰 사람이 있고 뭐 체구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항체의 양도 사람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대2 정말 뭐 적은 양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대 1024 이상 굉장히 높은 효과를 가진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대 64인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이게 적고 많은 게 그 사람이 살아가고 그 사람 건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혈액형 부족함 신장 이식을 받을 때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왜 영향이 있냐? 항체가 높게 되면 결국에는 보다 더 많은 횟수의 혈장 반출술을 해서 이게 평균적으로 1대 16 이하까지는 감소를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이식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1대 8, 1대 16 이런 분들은 사실 한두 번만 해도 그냥 이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1대 1024 이런 분들은 많은 수의 혈장 반출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부담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이제 저희 병원 통계를 보니까 기저 항체 역가가 높을수록 필요로 하는 혈장 반출술의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 역가가 높은 분들은 많은 수의 혈장 반출을 하게 되고 혈장 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 그리고 감염성 합병증 그리고 출혈성 합병증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교차 반응 검사와 함께 기저 역가를 같이 측정을 해서 이런 위험도 이득을 같이 평가해서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박순적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신 이제 저희 보도 자료인데요. 저희가 300례 이식을 해서 보도를 했고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400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자료도 정리를 하고 또 보도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가능해진 이후에 부부 이식이 그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제 본인 배우자와 혈액형이 맞지가 않아서 이식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부부 이식의 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 전에는 이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엔 전체적인 신장 이식 건수가 느는 그런 의학적인 효과까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400례까지 이제 신장 혈액형 부족한 신장 이식을 진행하면서 여러 경험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또 문헌을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결국 경험이 쌓이니까 이렇게 코로나 이제 코비드 19에 감염이 돼서 이식이 어려울 뻔한 이제 환자분에게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그런 경험도 있고 이것을 또 이제 다른 분들에게 여러 이 상황을
저희 공유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장기익센터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저희가 이제 구축한 그런 노하우와 그런 기술들, 경험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작년에는 이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의료진하고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의 그런 경험을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저희가 연락받은 것이 이제 베트남의 첫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을 저희와 미팅을 한 의료진이 성공을 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또 보람을 느낀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에게 보다 더 건강한 삶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혈액형 부족한 신장 이식이 그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가 가능해짐으로써 그 전에 이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가능해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이 혈액형 부족한 신장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이 어쨌든 건강하게, 그리고 본인 삶을 영위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 의료진의 보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